(2024년 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크게 잘못 세우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은 386 세대가 586이 왜 사과해야 되느냐, 잘한 게 많다라고 떠들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24년 세계적으로 큰 선거가 많다는 거는 이미 보도가 됐죠. 미국도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고, 제일 먼저 대만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뜻밖에도 민진당이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것도 7%포인트 가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누구한테? 민진당 후보한테. 이 대만 선거가 2024년 세계 정치 선거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의 총선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만에서의 큰 이슈는 마영구죠, 마영구.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중국 발음으로는 마이잉준가? 마영구 형이 총통을 한 국민당 대통령이죠, 총통. 2013년일 겁니다. 그때 법을 바꿔서 대만 젊은이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어요. 4개월이면 훈련 한 4주 빼고 나면은 뭐 근무할 것도 없잖아요. 이 정도면 무슨 뭐 한 학기 전방 체험하는 거지. 이러니까 대만 군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대만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삼통정책을 추진했죠.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제 교류를 하고 뭐를 하고 한다. 그래갖고 1979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일본이 ODA 자금을 집어넣었죠. 일본이 왜 중국에 투자를 했는가 하면은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년 새로운 정부를 세운 다음에 이제 잘 지내보겠다라고 하고 각 국가 새롭게 외교를 만듭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트는 거였죠.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도 일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나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전쟁 중에 점령했던 나라들한테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2억 달러 정도를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제공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일본하고 다시 수교를 한다 그럴 때 아주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이제 전쟁 국가의 오명을 씻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1963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주 오랜 협상 끝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를 전쟁으로 지배한 건 아니었으니까 청구권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우리가 붙인 거긴 하지만 전쟁 배상금 동남아 국가에 줬던 것과 비슷한 금액을 주면서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가 침략했던 나라들한테 거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대만하고도 자유중국 일본 우호조약을 맺어서 평화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때 대만은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일본한테 배상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대만에 제공해서 대만하고 일본이 수교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부흥하는데 일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하고, 그리고 지내다가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다시 복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일본이 쫓아가서 중공이죠, 상대로 외교관계를 복원합니다. 그게 74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때 이제 중국은 자기도 연합국이었으니까 일본한테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네가 지은 게 있으니까 정부 지원 자금, ODA 자금을 제공하죠. 그게 본격적으로 지불된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복교를 한 79년부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자금이 들어가면서 등소평의 중국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대만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중국하고 계속 대립을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많은 국방비가 드니까 경제 교류를 하자라고 하면서 삼통정책 중에 하나로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본 자금, 대만 자금이 들어가면서부터 중국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70, 80년대 쭉 부흥을 하다가 92년도에 대한민국하고 복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한동안 대만, 미국, 일본, 한국이 중국 4대 투자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빠지면서 이제 세 나라가 남다가 유럽인 나라가 들어오지만 이 세 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대만이 한참 여기 투자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중에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고향 가서 투자도 하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쪽에 있는 처녀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른바 현지 처가 되는 거겠죠. 그게 대만에서 큰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쉬쉬했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만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친자하긴 하면서 나도 상습을 n분의 1을 주시오 할 때 대만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만이 중국과 통일한 것이다. 그런 기조였죠. 그렇게 해서 처음엔 대만이 그걸 상당히 유리한 걸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대만 기업가들이 중국에 숨겨놓은 자식이 있거나 또 다른 자식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라 그러면 대만 정부가 아닌 중국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만든 정당이 국민당이잖아요. 국민당 세력들은 오히려 친중이 되고 대만을 토대로 순수하게 중국과 무관하게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 민진당이 오히려 반중이 됩니다. 처음에는 민진당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정당이었어요. 국민당이 보수적인 정당이라서 오히려 미국과 가까웠는데 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진당에서 누가 이제 한번 총통을 하다가 그다음에 마영구가 하다가 다시 이제 최영문 씨가 총통을 하게 되죠. 근데 마영구 씨가 총통을 하던 2013년 친중이었기 때문에 대만 의무병 복무기간을 4개월로 파격적으로 줄입니다. 그 대만이 완전히 거의 중국에 다 넘어간 거죠. 이렇게 중국에서 대만 유력인들의 자녀를 받아갖고 중국을 휘두르는 이 공작을 이 공작의 정보의 용어에서는 영향력 공작이다. 영향력 공작. 그러니까 중국이 큰 나라다. 중국이 항상 이 대국 행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도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러시아를 대체해서 미국과 세계 문제를 다루는 양강이 되겠다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는 중국을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천하체제를 거론하고 아시아 패권을 주장했었죠.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할 때 가장 중국에 짝짝꿍을 쳐준 게 마영구였어요. 복무기간을 4개월로 줄이니까 대만 국민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2013년이잖아요. 2014년 대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말로는 최영문, 중국 발음으로는 차이잉원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인데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영국에서 박사를 한 법학 박사죠. 돌싱.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마영구를 이기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연임에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최영문 씨가 처음에는 좀 좌파적이었는데 갈수록 중국의 공세가 세지고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강해지니까 자꾸 미국에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서 친미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보수 노선을 강화해서 안보를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최영문 정권이 있을 때인 마지막 해인 작년에 그 병역법을 고쳐서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는데 그게 통과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군대 가는 거는. 그래서 지난 1월 얼마 전에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민진당 후보가 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해보니까 7%포인트 가까이 압도적으로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국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제3의 후보 쪽으로 오히려 가갖고 쪼개져 버렸어요. 야권표가.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라이칭더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결론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야권이 둘로 쪼개졌다. 또 다른 제3의 후보가 있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그리고 선거 전에 민진당이 8년간 집권했으니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60% 정도였는데도 국민당은 집권에 실패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적용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국힘당은 상당히 보수 색채를 띠고 있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86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386 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들이 북한의 영향력을 잘 받는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휘둘리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아바타가 386은 아니었지만 문 누구지? 이름도 이전 잊어먹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 임종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면서 그걸 다 차단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단은 미국에 가서 일본 총리하고 함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해서 반중국 라인을 반북한 라인을 확실히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국민당 정권처럼 가고 있는 거죠. 야당 국민당처럼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3당으로 이준석하고 이낙연 씨가 만들어서 제3당 내지 제4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이번 선거는 미안하지만 이준석이가 만드는 신당이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좀 좌파적인 보수인데 국민들은 극우적인 보수로 볼 것이다. 즉 국힘당이 오히려 중도에 가깝고 얘네들은 급진적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낙연 씨가 만드는 신당은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야당으로 보고 급진적인 야당을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반사의 이익을 얻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한다면은 이 민주당에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서 민주당의 급진성이 싫은 사람들이 이준석이나 그다음에 이낙연 씨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둘이 합당하면 그걸로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은 북한에 대한 자세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요 앞선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북한을 빨고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만 선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 공작을 해서 여기 와 있던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시위도 하고 박근혜 탄핵에 참여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이 거의 철수하고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몇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걸 많이 걷어들이면서 이제 생존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철수하고 대만도 돈을 빼고 미국도 빼고 일본도 빼니까 중국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제가 어느 논문을 보니까 중국은 자기네 필요한 게 100이라면 160을 생산한다. 60을 팔아야 수출해야만 중국 기업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중국인들이 먹고 사는데 60이 수출이 안 돼. 지금 중국하고 거래를 끊죠.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 철수를 하니까 그 공장들을 중국 기업들이 사지만 그 원료 같은 거를 한국 기업들이 다 공급하면서 하던 게 시스템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팔로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죠. 그러면 중국 경제는 160을 생산하는 것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수출길도 막히기 때문에 자꾸 추락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큰 교류를 못하고 지금 러시아는 그 어려운 속에 전쟁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북한한테 붙으니까 지금 최선희가 쫓아가서 푸틴을 만나고 또 푸틴의 방법을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북한한테 짝짝꿍을 하는 식으로 민주당에 가면 갈수록 대만 선거의 재판이 된다는 게 제 예측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래도 당신이 원한 대로 151석을 얻어서 원내 일당이 되고 싶다면 북한을 끊어내시오. 그리고 당신이 쌍방울 게이트에 연루된 것도 국민 앞에 떳떳이 사과하시오.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디오로백 받은 거 북한에 왔다 갔다 한 재미 목사란 자가 그런 걸 했죠. 북한 공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북한 공작에 걸린 걸 수도 있다고. 사과하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있는 주사파 떨거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뜻밖의 패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한 3개월 남은 총선의 저희 조심스러운, 아니 조금은 단호한 예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